언어도단, 유무초월하면 본원 시민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대종사죠. (7월) 초에 제가 그 교무훈련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선배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제가 그 감명 깊어가지고 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별로 신청을 해서 오후에 이제 좌선할 분들은 좌선도 하고 뭐 행선할 분들은 행선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그 행선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행선을 하면 중도훈련원에 출발해서 산 능선이를 따라서 대산종사 기도터 거기 뭐 시대산 이런 데를 둘러서 그 영모묘원을 이렇게 내려와서 대산종사께서 머무르시던 그 비닐하우스 응접실이 있고요. 지금도 비닐하우스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응접실에 가면은 의자가 그 대산종사께서 관을 이용해서 짜놓은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 안에 그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 접견하시고 했던 모습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산종사님 그 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방 안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그 진행하는 교무님이 대산종사 그 모신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까먹었네. 홍 누구신데 여자 교무님이었는데요. 당신이 그 학생 때 방학이 돼서 여름이었는데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대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거동도 괜찮으시고 이제 그런 시절이셨는데 본래 머무시던 방이 있고 그 영모묘원 쪽으로 향한 그 끝에 그 임원들이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일도 보고 이제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에 함께 모시고 있게 됐는데 야야 저 창문 좀 열어봐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창문이 선배 교무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창문을 그 옛날 창문 왜 이렇게 밀어서 작대기로 받치는 창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창문을 딱 이렇게 받쳤더니 대산종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마음에도 힘들고 답답할 때는 창문 하나씩 내면 된다. 창문들 다 내고 이렇게 안에 뜨거운 열기도 밖으로 보내고 그럼 밖에서 시원한 공기 맑은 기운도 들어오고 지금 창문 열으니까 참 좋지 않냐? 마음에다 창문 하나씩 열어라. 그래서 지금도 그 교무님은 그 힘들 때 그 창문 열어라 그 얘기가 마음에 딱 새겨져서 그 창을 얼른 낸다고 합니다. 더우실 때는 마음에 창문을 탁 하나씩 이렇게 대산종사 말씀처럼 열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원상 서문 차례가 되었는데요. 먼저 PPT 좀 띄워주시죠. 원래 이 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영산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할 적에 그 과제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학생이 해왔는데 제법 잘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사실 저 원작자는 박윤호 교무라고 춘천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대폭 수정은 좀 했습니다. 수정은 해서 재창조한 건데 원작은 박윤호 교무다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메뉴에 보면은 1원은 해서 1원은 입정처, 생사문, 본원, 성품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넷은 일원상의 진리에 본원 시민 본성에 대한 말씀을 좀 달리 설명하신 것이다. 일원의 진리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 이제 언어적 표현으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본체론이다, 진리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본원 시민 본성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능이성 유상하고 무상하고 이렇게 돼 있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도 했고 익히 잘 알듯이 각각 진공 묘유다. 근데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다. 근데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성주괴공, 생로병사 이 법칙에 거슬러거나 예외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독립변수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세 번째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심신작용은 개입할 여지가 있죠. 육군작용은 내가 하는 거니까 성주괴공하고 생로병사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육도로 변화시키고 진강급되고 은생어회하고 해생어은한다. 그래서 무량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심신작용을 따라 그러셨으니까 그 심신작용을 이렇게 해라라고 내놓으신 것이 우리 교법의 전부겠죠. 핵심으로 말하면 불공하고 선하라 두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당신도 포함시켜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싶어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법신불 이론상 우리 저 백사님께서 저를 노려보시는데 이론상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공원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은 공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생의 본성은 공원정인데 달리 하는 말이 정핵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의 우주만유일 때는 공원정이지만 우리 본성이라고 할 때는 정핵에 각각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핵의 각각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고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말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맨 밑에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자. 보통 일반적으로 위력 얻는 공부를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요. 체성에 합하는 공부를 삼학팔조 공부. 그래서 인생의 요도는 타력, 공부 요도는 자력. 그림으로 이렇게 도해처럼 그려보면 저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심신작용을 잘하자. 그리고 그런 다짐으로 이 교법으로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간절히 우리 서원하자. 이게 이제 이론상 서원문에 대한 대강입니다. 앞에 저 빨간 집은 우리 대원전이죠. 충북 영모묘원에 있는 납골당인 빨간 집은 대원전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저기 산 비탈은 영모묘원입니다. 그럼 지금 제단이 하나 있죠. 그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 표지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식운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은 휴일식자고 운은 그 운치 있다
할 때의 그 운입니다. 도울 김용욱 선생께서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식은 쉬는 건데 이게 번영한다는 뜻도 있다. 편안하다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쉼으로써 편안하고, 편안하다는 것은 번영을 의미하는 거다. 운은 기운이 생동하는 우주 리듬이다. 그러니까 시군은 영원히 생생약동하는 천지의 기운 속에 쉬고 후세가 번창하도록 하는 그런 능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대.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전무 출신들이 가는 자연장입니다.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도 저기 계세요.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 열반하신 순타원 최순철 종사께서도 저기 어디로 가셨어요. 자리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원래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언어 도단의 입정초로 들어가신 겁니다. 참 열반이죠. 상도 없이 물같이 바람같이 먼지 되고 바람 되어서 자취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다. 살아서는 상념도 많고 불일치도 많았을 거지만 죽어서라도 참 열반에 들자고 사람이 생명을 다한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불교에서 열반은 깨달음, 참다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열반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죠. 언어 도단의 입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름 없는 출가자들의 무덤입니다. 천지 만물에 하나 된 것이죠. 제가 저 앞에 가서 죽어서만 그렇게 되지 않고 살아서 저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방거사라고요. 동아시아가 아니구나. 인도에는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시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계시고 우리 한국에는 부설거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사는 누구냐면요, 승려가 아니에요. 제가인데 공부 경지가 아주 수승하셔서 스승으로 존대받고 저분들의 어록을, 경전을, 말씀을 후세가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요. 당대에 이름 높았던 그 출가 승려들하고 어깨도 나란히 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저건 이제 방거사라는 분이요, 당나라 때 분인데 석두희천 선사라는 분에게 가서 저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여만법 유려자 시신마인이죠. 여는 더불어 뭐뭐와 함께니까 만법과 더불어 위는 여기서 동사겠죠. 려자 그 반려라고 할 때 그 려거든요. 그러니까 짝이에요. 그러니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돼서 이제 만물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세계가 뭔지 좀 깨달음이 있으셨나 보죠. 석두이천 선사에게 물으니까 석두이천 선사가 입을 그냥 바로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입이 틀어 막힌 순간에 공부가 더 진일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조도일 선사라는 분에게 다시 찾아가서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 대여일구 흡진서강수죽 향여도라. 기다린다는 거죠. 여는 2인칭 너입니다. 너의 한 입이, 네가 한 입으로 흡진, 전부 다 들어 마시는 거죠. 흡진, 다할 진짜. 네가 한 입으로 서강의 물을 전부 다 들어 마시는 것을 기다려서 너를 향해서 내가 말해줄게. 이랬다는 거거든요.
글쎄, 저런 어른들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이 말씀에 방거사는 크게 깨쳤다, 이렇게 책에 보면 돼 있거든요. 임재 스님은 할하고 소리쳤다고 하고요. 덕산 스님은 무슨 얘기하면 몽둥이로 때렸다고 하죠. 도둑냐 30방, 부득냐 30방, 말해도 30대, 말 안 해도 30대, 이렇게 때렸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불법 밖의 일이 아니고 말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렇게 야, 입 좀 다물어라. 너 좀 방거사, 제 생각에 이건 뇌피셜입니다. 방거사, 너 좀 지금 뭐 좀 봤다고 나랑 그 법거량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하지? 그 말할 때 있으면 말 없는 그 자리 좀 봐라 하고 입을 이렇게 닫아버리게 했겠죠. 마조도일 선사도 마찬가지죠. 저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말문이 턱 막힐 것 같아요.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할 말이 없죠. 대체 무슨 말을 저기서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없는 자리를 봐라. 진리는, 진여는, 본원은 그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 없이 입정으로 찾아가는 그 자리, 그게 이론상이고 본원이고 시민이고 본성이다. 이걸 일러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몽둥이로 패기도 하고요. 말 좀 그만해라. 조금 알았다고 좀 나불대지 좀 마라. 묵묵히 말 없는 그 자리, 그 마음을 보아라. 한 생각 나기 이전의 자리를 보아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어는요, 말과 글이죠. 도단의 도는 여기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은 말과 글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말과 글로는 그 일원을 도달할 수 없다. 그런 뜻일 거라고요. 우주만유의 실상은, 진여는, 본원, 시민, 본성은 말로 글로 도달할 수 없죠. 알미 쉬어진 자리, 말이 없는 자리, 그것이 입정처겠죠. 고요히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 찾아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역사는 생각의 역사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할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실현해 왔습니다. 생각의 도구는 뭘까요? 언어와 문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자가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고 언어 문자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문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누구는 그러실 거예요. 추상적인 색과 모양, 뭐 환타지도 나는 떠올려진다. 그래서 그걸로 예술가들은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 가시는 분 계시면 고우처럼 됩니다. 몽환적인 상태가 오래 가면 고우처럼 우리도 되고 말 거예요. 생각, 언어, 문자로는 이론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름 붙일 수 없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설명은 이론상이 아니다. 언어도다는 말 없이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보라는 것이겠죠. 계문에도 보면 말에 대한 그 조항이 6개 있습니다. 보통급에는 악한 말을 말며, 특신급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상전급에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내가 옳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좀 꼴보기 싫어도, 화가 나도, 정의를 세우고 싶어도 말도 좀 참고 언어 도단의 입정처에 들어가 보자. 그런 가르침일 거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온전함도, 정의 실행도, 인연에 대한 불공도 되더라는 거죠. 힘도 쌓입니다. 여유도 생기죠. 공간도 생깁니다.
언어 도단하는 것이요, 그 처신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에게 혼나는 건 국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회사님 혹시 회사님도 그러십니까? 예,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이 없는 자리를 한 1000년쯤 생각하면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철학 사상을 막 두루두루 연구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생각이 없어지나요? 생각이 없는 자리는 생각으로는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입정 우리가 법회 때 좀 전에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생각 없는 자리에 좀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 입정차가 나의 본성이다. 본성을 발견하면 이론상을 발견한 것이다. 생각이 많을수록 이 자리에서 멀어진 거죠. 번거롭고 복잡한 생각을 멈춰야만 됩니다. 연불자선도 관념, 주견, 가치, 상식 그런 거 좀 멈춰라. 그거 좀 없이 해봐라. 요지는 그거겠죠. 분별주착 때문에 생각이 멈추지를 않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죠. 집 생각, 아들 생각 지금도 하실 거예요 아마. 생각 없는 자리를 반야심경에서는 공, 빌공자 이렇게 얘기했죠. 작정하고 놓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죠.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식당에 두 부부가 젊은 연인도 그러더라고요. 그 주문하고 나서는 대화 안 하죠. 뭐 합니까? 스마트폰 뭐 서로 보죠. 예, 스마트폰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언어 동작을 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죠. 어제 들은 말인데요. 우리에게는 미디어 단식이 필요하답니다. 잠깐만이라도 생각도 놓으면 본원, 시민, 본성, 이론상이 나타납니다.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다. 책상에서, 지하철에서 30초, 1분만 딱 그렇게 해보려고 잠깐 해보는 거, 이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싶습니다. 길게 못할 거니까요. 지하철 타서 그 잠깐 사이에 휴대폰 잡지 마시고, 그리고 책상이나 어디 앞에서 늘 일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볼펜 들고도 이렇게 있어 보고요. 그런 노력이 우리를 언어 도단의 입정처로 자꾸만 들어가게 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무초르 생사문인데요. 성립품 11장에 그 개송에 대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사전에 보면요, 초월은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그 바깥 또는 그 위에 위치하는 일이다. 일정한 한계나 범위를 뛰어넘는 거다. 유무초월은 유이면서 무이고 유도 아니면서 무도 아니어야 초월이겠죠. 근데 대체로 우리는 그 넷 중 어디에 마음이 머무릅니다. 좋은 쪽으로, 익숙한 대로, 가치가 판단하는 대로 네 가지 중에 어디 하나에 머무릅니다.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초월이겠죠. 반야심경에서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생멸도, 부정, 더럽고 깨끗함도, 증감, 늘어나고 줄어듦도 결국은 어느 쪽에도 머물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겠죠.
유무를 초월하라 함은 원래 유무가 하나이니까 그 하나의 자리를 보아라, 그런 말씀으로도 새길 수 있고요. 변불변을 초월하는 말은 모든 상대 차별을 초월하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유무는요, 이 세상 모든 차별 상대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초월은 지금 보고 느끼고 알고 정의롭다거나 옳다거나 여기는 그것, 그 너머의 다른 면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무는 대체로 우리가 교법의 말씀으로는 저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사문이 저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유무초월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생사문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겠다,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초월해 있지만 초월한 가운데 생이거나 사이거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경문을 새겨보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유무초월의 유무문, 생사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새겨보면 뒤에 생사문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삼복이라고 하죠. 초복 지나고 중복 앞두고 있는데요. 이 복자는 항복한다고 엎드릴 복자죠. 사람 인변에 큰대자에 점 하나 찍은 거, 그 큰대에 점 하나 찍은 게 그 개견자죠.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더워가지고 사람이 그냥 쭉 늘어져서 신체가, 육신이, 마음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그냥 이렇게 아유 나 죽겠다, 그 왜 우리가 개팔자 상팔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는 형상이다. 우리가 더위에 항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뜻도 있는 것이요, 우리가 몸으로 덥게 더위를 겪으면서 이 더위를 3번 항복시킨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더위도 항복하는 거죠. 가장 더울 때지만 절정에 치달으면 그것은 변하게 돼 있죠. 극하면 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면서 더위를 3번 더위가 우리에게 엎드리게 한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이 양면을 다 보는 게 유무초월이겠죠. 6월 초에요, 제가 총부에 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교무님 동기 교무가 열반해가지고 종제에 가게 됐는데 하남 교무님 차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옆에 하남이 가까우니까요. 이제 하남 교무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광암 IC로 가야 된다고, 거기가 가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분 마음이니까요, 알았다고 저는 이제 옆에 타고 갔습니다. 근데 광암 IC가 보이는데 교도님이 이제 뭔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 교무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암 IC로 나가고 있어요, 총부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C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주로 쓰세요? IC로 들어가세요? IC로 나가세요? 예? 예? 나가요? 들어가요? 예? 둘 다 쓰신다고요? 회장님 어느 거 주로 쓰세요? 나가요를 쓰시죠? 저는 IC로 들어가요, 그 경우는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IC로 나가요가 이제 저는 그 표현이 생소해서 하다가 한참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국도를 중심으로 보면 나가는 거고 고속도로가 중심이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나가는 게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게 나가는 거죠. 들어가든 나가든 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유무초월이 이런 데 있다 하는 생각했고요.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영산 선학대 근무할 때요, 그 남학생
기숙사 사감이었는데 사감방이 1층 이렇게 끝에 있습니다. 이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데 봄이었는데요. 그 창문이 이렇게 커서 밖을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그 방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 꽃을 그해 처음 본 거예요. 이거 누가 심었어?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 심었냐고. 그 관리하는 분한테랑 물었더니 원래부터 있었대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꽃이 보이니까 나무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실은 꽃이 있다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그 꽃과 나무는 있었죠. 보는 것만 다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고 존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겠습니까? 교무훈련에 가가지고 중도훈련은 참 좋거든요. 열흘 교무훈련 진짜 좋습니다. 그냥 한 2달쯤 있고 싶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우리 그 다른 교무님이, 그 교무님 숙소는 2층이었고요. 저는 4층이었는데 2층에서 4시 반에 이제 5시에 좌선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이미 1층에서 그 시간에 임원들이 밥을 하고 있더래요. 밥을 시작을 했더래요. 밥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양치도 하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다음날 아침에 좌선을 하려고 이렇게 법당에 앉아 있으니까 이론상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법당의 이론상을 마주하고 있고 그 이론상 너머에는 식당이 있구나. 법당과 식당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식당이 있으니 법당도 있고 식당에서 밥하는 분이 있으니 우리도 좌선하는구나.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갔잖아요. 장마가 보면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생각해 보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오가사와란가 어디 하여튼 어느 지점에서 생긴 그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오호츠크 그 캄차카 그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차갑고 습한 기단이 이쪽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에 이렇게 걸쳐지면서 그 많은 비를 내리는 걸 장마라고 하잖아요. 장마하면 이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도 많이 잃었고요. 홍수 났고 산사태 있고요. 이 장마 지나고 나면 그 끝에 오히려 병충해가 더 있다고 하죠. 생명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그런데요, 장마가 있어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1년에 필요로 하는 물의 3분의 1을 이 장마철에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없으면 물 확보가 안 돼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합니다. 장마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어진답니다. 산불이 안 난대요. 가뭄도 해결 안 돼요. 토양에 무기염류를 배출해가지고 토양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 부정이 이 속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죠. 작년에 모스크바에서 간이 좀 아파가지고 5월까지 그 원대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았는데 5월에 사진 찍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이제 선생님 앞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소화기 내과의 입장에서는 염증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이걸 치료해야 되니까 질병이고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보지만 감염내과의 입장에서 보면 간이 훌륭하게 바이러스를 막아냈다.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간이 그렇게 병을 들어가면서
바이러스를 막지 않았더라면 그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번졌을 것이다. 그러니 이건 몸의 긍정적 사인이다. 세상은 참 재밌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마다 영산선학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그 모스크바에 졸업여행을 옵니다. 그 전산 그 상사님께서 총장으로 계시던 시절에 신입생 때는 미국 가고 졸업할 때는 러시아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견문을 넓히면 좋겠다. 이제 이래서 학생들이 모스크바에 옵니다. 그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제 공항에 한국어를 잘하는 러시아 그 청년을 데리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비 교무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보더니 영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청년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러시아어는 없어요. 내가 미국 가봤는데 러시아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언어도단, 유무초월하면 본원 시민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대종사죠. 그런 사람이 이론상이다. 그래서 제가 벽이나 침대나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마음 육군작용 하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 신제품으로 권해드립니다. 세트인데요. 1+1입니다.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렇게 딱 놓고 언어도단, 유무초월 이렇게 유념의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하시면 공부가 깊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언어도단, 유무초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